네, 내일도 필식 시간입니다. 창밖에는 단풍이 빨갛게 물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좀처럼 빨간불 들어올 준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도 참 암울했는데요. 내일도 필식 김도영 전문가와 시장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필식이 김도영입니다. 네, 진짜 바닥 찾기가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판단하고 계셨을까요? 바닥이 진바닥, 찐바닥이라고 요즘 찐이란 표현들을 사용하고 계시죠. 네. 찐바닥을 확인했다라는 멘트를 매일 생각을 하면서 시장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직은 아니다라고 오늘 역시도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첫 번째 일단 수급을 보기 전에 앞서서 변동성 차트를 하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변동성 차트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미국 쪽의 BC 차트는 이미 오늘 아침에 파악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세 번째 바닥에서 1, 2, 3 부분에서 밑으로 내려왔다가 반등을 했을 때, 자, 오늘 시장이 야간 시장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코스피 환산 지수로 계산을 하면 8포인트 정도 추가 하락이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이때 변동성 지수값에서 하나를 우리가 파악할 게 뭐냐면 여기 양쪽에 두 번 동안 숨어 있었던 이 갭자리가 하나 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일단은 장중 부근의 막판부에서 선물시장 쪽으로 분봉으로 돌아와 보면 여기 있죠. 요게 거짓부렁 하락이었고 이 아래 꼬리가 지금 변동성이 윗꼬리를 자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다음 주에 이제 이것이 진짜 찐바닥을 보여줄 것이냐 아닐 것이냐라는 결론을 내려 들어가는 한 주간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번 주 힘들지만 잘 이겨내셨고 버텨내셨다라고 말씀 좀 드릴게요. 이제 압축 타이밍도 비중을 훅 압축을 하는 타이밍도 다음 주로 임박해 왔다라고 정리를 좀 해보겠는데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수급을 또 찾으러 가봐야겠죠. 수급에 놓고 판단을 해보면 외국인과 기관계 쪽의 연속적인 매도, 특히 지금은 수급의 일정에 대한 스케줄을 놓고 보면 여전히 매도 우위다. 그러니까 10월달 내내 현재는 매도가 진정될 기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과 기관계 연속적, 특히 기관계 쪽 매도 있죠. 자, 코스닥이 아쉬운 건 뭐냐면 지수 쪽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방어 종목군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이것이 실적을 가미되고 있다고 해도 매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여전히 부담스러운 요인이 계속 발생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바닥은 아직 하락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번 주와 한 주간을 하루까지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찐바닥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특징적으로 놓고 보면 일단 첫 번째 종목군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찐바닥의 징후를 보여주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아직까지는 바닥이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보여주겠는데요. 자, 유틸리티 표현을 드리면서 계속 집중해보자라고 했을 때 한국전력이 지금 들어올렸죠. 여러 가지 조건들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유틸리티 부분에 전기값 쪽 계속 표현을 드렸었으니까 이 부분은 추가 상승이 지금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두 번째, 시장의 심리가 계속 일단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수급보다는 심리가 안정화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자, 휴젤만 먼저 보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실제 오픈되어 있는 내용에서 중국발에 대한 허가, 기대감이 여기서 뭐가 악재로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제. 그죠? 급하게 지금 수급의 문제로 인해서 종목군들의 전체가 좀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데 뉴스 플레이가 다시 기대감이라고 했지 확정됐다는 표현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갭 띄었죠. 그런데 위아래가 계속 막힙니다. 즉 이걸 보면 아직까지는 심리가 방어하기가 더 극심하게 짧아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심리만 먼저 안정화된다라면 시장은 확정되는 찐바닥 징후들을 보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휴젤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는 폭은 좀 남아있어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맥스 기준에 20만 원이 맥스 이번 반등치겠죠. 이 부분을 계속 막혀버린다면 오늘 고점이 막힌다면 역시 추세상으로는 하락 추세가 여전히 이 휴젤 같은 경우는 반등 V자를 했지만 하락 추세가 우위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겠고요. 또한 사실 시진핑의 방한 소식으로
여러 가지가 확산을 되면서 잘 들어왔었는데요. 그러다가 보니까 시간차로 좀 움직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쉬소프트인데요. 뭐냐 하면 이 게임즈가 과연 시장을 정말 방어하기 위해서 들어왔느냐라는 것보다는 중국 방어 부분들의 표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적보다는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방어 성격 쪽보다도 그냥 방안에 의한 기대감으로 확산하는 거죠. 자, 화장품, 관광 관련된 여행객, 그 다음에 또 카지노 쪽,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에 이제 트레이딩 바이만 생긴 것 같거든요. 역시나 위쪽이 막혀 있다는 관점에서 조금의 추가 반등은 있겠지만, 아직까지 진바닥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반등을 이용해서 한 번은 챙겨주고, 올라타지 못한다면 챙겨놓고요. 다시 내가 중장기 관점으로 온다면 다죽바닥 형태를 찾아보자라고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고점은 막혀 있고 이제 그 단어를 바꿔보면 찐바닥, 진짜 바닥 찾으러 가자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유튜브 이 댓글창에 보면 김도영 전문가 시장 뷰가 너무 좋아서 계속 보게 된다라는 영상에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시장 이야기 나눠봤고요. 시장 뷰뿐만 아니라 수익률도 너무 좋으시죠? 수익률도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고가 기준입니다. LG하우시스도 21%가 넘게 수익이 나고 있죠. 또 현대제철도 20%가 넘게 수익이 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한국가스공사도 19%가 넘게 수익이 나고 롯데정밀화학도 3%대 수익률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거 더 가져가 볼까요? AS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내일장 전략 세워봐야겠죠. 다음 주는 좀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볼까요? 네, 리뷰 관점에서 제가 이제 주도 업종 중에 하나인 화학 섹터를 유틸리티와 마찬가지로 계속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그냥 보유를 하고 가져가자. 자신 있게 분할 매수 관점에 눌림목에 매수를 하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하지만 나머지 세 종목의 결론은 좀 빨리 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으로 LG 하우시스 언급을 좀 드리는데요. 자, 추가 슈팅을 하기 위해서 직전 고점 부분이 얼마 한 마디가 남아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응집되고 있는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회비용 측면으로 조금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고점에 대한 추가 상승 마디를 홀딩하는 것보다는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만약 제 전략이 맞다면 찐바닥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서는 속도가 조금 변동성이 커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LG 하우시스는 오늘 기준으로 정리를 매도를 하고 수익을 챙겨 놓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적으로 이제 한국가스공사인데요. 사실 이슈에 대한 반응 속도를 제가 완전히 예상을 하고 들어갈 수는 없겠죠. 근데 좀 급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고 이 부분이 또다시 보시면 왜 급하다라는 것도 벌써 보조지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과열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가스공사도 전략 정리를 일단 하고 가는데요. 자, 여기서 가스공사 수익 챙기신 분들은 지역난방공사 쪽으로 스위칭 준비를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끝까지 보유할래라고 하신다면 여기입니다. 27,000원 기점으로 훼손하지 않는다면 현재 정부 정책 재료와 함께 다시 탄력도로 주도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번 챙기고 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현대제철인데요. 계속 이제 우리가 뷰를 잡아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켜줄 가격만 지켜주면 된다라고 하면서 끌고 올라갑니다라는 표현을 좀 드렸어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눌림목도 크게 그러니까 공격적인 매수를 하고 싶어도 제대로 안 들어왔죠. 시장 상황 보면 더 눌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역시 현대제철도 가스공사와 마찬가지로 단기 과열이 급하게 좀 들어와 있습니다. 일봉상이 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현대제철도 한 번은 정리하고 가겠다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돌아오는 월요일 날 기점으로 과연 시장이 정말 찐바닥을 찾기 위해서는 뭐 요즘 수급 얘기들도 많이 있고요. 또는 이제 지수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자, 요거 하나만 이제 놓고 갈게요. 어제와 특히 오늘 무슨 표현들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냐면 이 61선에 대한 의미들을 계속 부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특히 어제부터 계속 61선까지 급하게 내려왔으니 지지를 할 것입니다. 라는 표현들이 있었는데 그걸 보란듯이 오늘 추가적으로 이탈을 했죠. 종목군들이 못 버텼거든요. 코스피, 코스닥 마찬가지입니다. 즉,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시장에서 반복되는 단어들로 표현이 되어진다라면
메이저들을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까지 겪어본 이상 절대로 그걸 깨끗하게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종가상은 다시 한번 60선 안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공격적인 매수 포인트를 언급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공격적인 포인트는 안 잡힐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왜냐하면 잘 보십시오. 자, 코스피 시장 쪽으로 잠깐 볼게요. 8월, 9월, 그리고 10월입니다. 고점은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요. 요 모양이 제가 미국 시장이 대장이다라고 하는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나스닥을 보는 게 나시겠죠? 나스닥을 한번 볼게요. 9월, 8월이 없죠. 그렇죠? 그리고 9월, 10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수급들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움직이는 거죠. 우리나라는 왜 하필 굳이 잘하고 있는 K인데요. 코리아인데 한 달을 먼저 갔고 그리고 9월에 상당히 힘들었고 버텨봐서 10월에 왔는데 제대로 반등이 안 나오면서 위축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메이저들의 수급은 지금 미국 대선의 핑계들을 계속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기술적으로 나스닥뿐만이 아니라 다우 그리고 S&P까지 열어보시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부분들이 어떻게 시간차로 자로된 것처럼 만들어내고 있는지가 보이실 겁니다.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바로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공격적인 매수 잡으면 지금 종가에서 확 바꿨네요.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마무리가 됐습니다.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쪽으로 전환을 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공격을 할 것이냐 보수적으로 기다릴 것이냐 포인트를 꼭 잡자. 즉 현재 기준에서는 지수의 분석치나 심리가 아직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만 생각하면 지금 분할 매수를 하시는 건 분명히 맞다라고 보여요. 하지만 이걸 포인트상으로 잡아서 좀 더 디테일하게 숨은 것들을 잡으러 가려면 외국인들 수급 중에서도 현물보다는 선물 시장 또 미래 가격에 연동되는 쪽을 좀 따라가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러면 쌤하고 질문이 오실 것 같아요. 기관계 쪽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복잡스럽게 판단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면 나도 종목을 매수하러 가자라는 논리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속에서도 아직 진짜 바닥을 찾아야 된다라는 관점의 뷰이기 때문에 비철금속과 소비재, 즉 소비재는 앞에서 표현드렸던 뭐 화장품이라든가 다양하죠. 의류도 있고요. 이쪽으로 말씀 좀 드리는 거겠고요. 그런 부분 속에서 종목은 다시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일적 반등 이후에 중요한 자리 부분에서 그리고 바닥권에 일단 또다시 내려와 있죠. 비철금속인 고려연 매수 포인트를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여기서 이제 소비재 중에서도 하나. 근데 이제 조금 저도 탄력도 측면에서는 화장품을 좀 다양하게 포트를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LG생활건강 쪽을 탑픽 쪽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 역시나 눌림목 매수. 자, 추격은 안 한다 그랬죠? 추격할 이유 없죠. 앞에서 지수도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160만 원에 대한 마디가가 막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눌림 매수 쪽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가장 좋은 건 아래 꼬리 활용이겠죠. 그렇죠. 방문 호재들도 있으니까요. 마지막적으로 이제 오래간만에 언급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FNF인데요. FNF, 요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적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한동안 얘기를 안 하다가 얘기를 드리는 건 바로 방한 소식과 관광객, 그러니까 면세점에 대한 활성화 기대감들이거든요. 요거 한번 대응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너무 힘드셨는데요. 마지막 그 하락에 대한 찐바닥의 마지막 터널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같이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일장 전략까지 세워봤는데요. 내일 시장, 다음 주 시장 반등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김도영 전문가의 V자 반등 앞머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헤어스타일 기대해 보면서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김도영 전문가님 말씀에 의하면 다음 주가 뭔가 긴 터널의 끝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번 주보다 더 나은 다음 주가 되길 함께 온 마음으로 기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빨간맛 2부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그리고 계속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